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각동입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SK 디스커버리 무선주 305%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분가치에 대한 이해예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지배구조 같은 부분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분가치가 굉장히 우수한데 굉장히 지분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한 24조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가총액 막 8조 구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 13조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이거 막 8조 요게 됐을 때 제가 이제 회원방송에서 코멘트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튀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 구간이 있는데, 아직도 어때요? 그냥 삼성전자 거 지분가치만 반영을 해도 상승률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요?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투자자들이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본업을 놓고 봐도 이게 뭐 업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게 적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삼성생명이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지분가치만 한 24조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고평가냐를 놓고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상승률이 한 30%에서 한 50% 정도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이 지분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저평가에 머무른다? 굉장히 이거 왜곡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투자 기회를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골고루 찾아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분 구조를 살피면 투자 기회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 가치를 언제 반영할 거냐,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자, 이 지분 가치를 언제 반영받을 거냐, 이 반영받는 시점을 알고 싶어요. 사실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지만,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흐름, 요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될 때 보통 반영을 받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타이밍적인 것들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시점이 어디냐, 그걸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게 어디냐 라는 걸 찾고 싶어 하다 보니까 테마라든가 이슈만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절대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은 사다 놓고 장기적으로 모아서 적정가치 수준보다 뭐 상승력이 많이 줄어져 있거나 그런 구간부터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 포지션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지분 가치를 반영받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걸 또 이제 불확실성이라 그래요. 결국은 올라갈 건데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결국은 제 가치를 반영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평가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고 가치 대비에 너무 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다 해소가 돼요. 그 저평가 구간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때 보통 이제 사람들은 수익을 낸다고 이제 달려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리미리 대응을 해놓고 제가치 구간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포지션들을 항상 취해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보초 쓴다 그래요. 개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보초 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합니다. 이걸 사서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걸 가지고 있는다? 그럼 언제 오를지 아는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를 걸 아는 주식이 있냐고. 그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높게 움직이는 포지션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3년, 5년 3년, 5년 정도 지나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투자를 하면 저도 90%는 맞출 자신 있어요. 90% 이상 맞출 자신 있어요. 근데 당장 움직일 거, 다음 주 움직일 거, 요런 것들을 예측을 하면 맞출 자신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회원방송을 주마다 하고 있는데, 회원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은 지금 몇 달 내내 그냥 계속 날아갑니다. 언급하고 언급이 나오면 움직여요. 그건 제가 이걸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은 거죠. 시장이 좋고 운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착시 효과에 빠지는 거죠. 내가 사면 날아가고 사면 날아가고, 자, 요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조건 지금 사면 간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이 만약에 조정으로 돌아서고 하게 되면 오류에 빠져서 틀렸네 내가. 그러면서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깡통으로 가는 요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잘 맞아 들어갈수록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골고루 올라가다 보니까 사면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저평가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부각받을 때가 됐다, 여러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서 사두면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는 내가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서 사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회원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이 계속 다 올라가니까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회원분들이 맹신을 할까봐 몇 주 지켜봅니다. 막 한 3주, 4주 지켜보는데, 야, 이거 회원방송에서 얘가 언급한 게 막 그 다음날 점상한가 가있고, 막 상한가 연달아 터지고, 막 급등하고, 이런 게 막 3, 4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언급 어떤 종목들을 했는데, 여기다 다 태워버려요. 예를 들어서 몰빵을. 그러다 이거 재수없어갖고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확신을 해서 이제 뭐 몰빵을 한다라든가 그런 포지션들은 절대 취하지 말라고 회원방송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죠. 자꾸 들어맞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언급을 해서 언급하는 종목들이 막 그 다음 주에 막 점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막 급등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3주, 4주, 2달, 3달 막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은 내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스탠스가 운이 좋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운이라는 거죠. 이 운이라는 게 물론 1년, 2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운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라는 거죠. 그래서 회원분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막 현방송에서 말하고 막 하는 종목들이 잘 가고 뭐 언급만 하면은 막 금방 막 100%씩 올라가고, 요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경험을 할수록 어때요? 이제 막 믿음, 막 신앙처럼, 종교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투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거 사서 에이 뭐 한 1, 2년 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편입 포지션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들을 이어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어가 볼게요. 신나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SK 디스커버리 우, 자, 16,500원, 이제 편입 자리에서 36,000원에, 이제 115% 구간에, 분할 매도 하셨고요. 이 금요일에 못 올리고 오늘 올립니다. 빠지는 장인데 우리 계좌는 수익 매도하는 종목들이 나오네요. 멘토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이때가 2020년 6월 29일이고, 그리고, 자, 300% 도달한 구간에 또 이제 2차 분할 매도를 하고, 또 수익 인증을 해주셨죠. 16,500원에, 자, 67,000원 구간에 2차 분할 매도, 하고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자, 요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편입 포지션과 지분 구조를 살피자는 거예요. 자, 이제 SK 디스커버리보다 SK 디스커버리 우선주를 이제 제가 막 언급을 하고 했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SK 디스커버리는 한 2만원 구간대 됐어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는 16,000원대 뭐 이렇게 됐습니다. 16,000원에서 무슨 뭐 만원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한 괴리율이 한 20% 30%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2018년 19년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SK케미칼이라는 기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지분가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적정 가치가 얼마냐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주가 위치가 75,000원 구간에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돼요. 자, 이 본업 가치를 빼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SK케미칼 지분 가치가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4조 5천억 정도 되니까요. SK가스 지분 가치가 한 6, 7천억 정도 되는데, 자, SK케미칼은 너무 급등을 했죠. 그러면 요거 이제 많이 쭈그러들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같이 내려올 수 있겠죠. 자, 장기적인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SK케미칼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수준이 10년, 20년, 5년 후를 놓고 본다 그러면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 전 시장 같은 경우는 5년 후를 놓고 봐도 지금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5년 후를 내다보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회사 가치라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하면 다시 편입을 해볼 포지션들을 취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SK가스는 SKD&D라는 기업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KD&D라는 그룹이 지금 풍력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요. 지분가치 이제 SKD&D의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 3년, 5년 정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분가치가 자, SK케미칼 지분가치보다 SK가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추후에는 더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들이 있겠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조정이 와서 저평가 구간이 온다 그러면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편입해놓고 묻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구간이 2018년도, 2019년도에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같은 경우는. 자, 공식 추천은 안 나가고 이것도 이제 코멘트만 나갔던 종목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 2년 기다려가지고, 뭐 운 좋으면 무슨 뭐 사갖고 얼마 안 돼갖고 바로 움직이는 거고, 좀 운이 없으면 한 1, 2년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 여력이 지금 뭐 87,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16,000원 구간대에서 거의 500% 이상 까지 터치를 해주고 지금 밀렸네요 좀. 자, 이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내 계좌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테이션으로 주가는 내 계좌는 큰 폭으로 점프하는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요런 지금 제가 편입 자리에 사인을 드렸던 부분들에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지금은 이제 찾아드리고 있는 거고,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자, 그걸 반영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SK케미칼 지분가치와 SK가스 지분가치 합하면 한 2조 정도 되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버블이 한 30% 정도 껴있다고 치면 한 1조 정도 놓고 보면 딱 적정가치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한 7만원, 8만원 구간대가 대충 적정가치 구간에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신규 편입 포지션은 안 나오는 거죠. 다만 업사이드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릴 필요가 없죠. 분할매도 하면서 보유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이런 지분가치라는 건 결국은 가치 반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심텍홀딩스, 과거에 오버해서 버블을 키워놓은 게 유비커스 홀딩스, 뭐 등등등 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추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추려가면서 새로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픈하기가 좀 그렇고, 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들을 보면 어때요? 본주보다 먼저 갈 때도 있고 나중에 갈 때도 있고 한 거예요. 우선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가 왜 변동성이 크고 상승이 한번 나오면 크게 나올까요? 자, 본주랑 우선주랑 다른 주식이 아닌데, 자, 본주보다 싼 거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있는데 왜 삼성전자를 사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삼성전자 안 사요. 삼성생명을 사야지. 삼성생명이 지금 시가총액이 13조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급등해서 13조까지 올라왔어요. 기존에 이제 8조까지 막 내려가고 했을 때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거고, 삼성전자 주식 지분가치가 한 24조 된단 말이에요. 주식가치가 24조 되는데 시가총액이 8조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본업 가치를 더하면은 삼성생명의 가치는 못해도 저는 이제 3, 40조 된다고 보고 있어요. 3, 40조?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여기서 업사이드가 30% 나온다 그러면, 자, 30%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지분 가치가 30%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30조, 40조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 상승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4조의 지분 가치는 5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100% 올라가는데 삼성생명은 상승률이 몇 프로가 돼요? 300%, 400%가 되죠. 근데 왜 삼성전자를 사냐고. 삼성전자가 올라갈수록 자, 지분 가치가 확대 포지션이 커지는 삼성생명을 사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삼바를 사요? 삼성물산이 훨씬 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지분 가치에 비하면 현격하게 저평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로 사는 것보다 삼성물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 기대 수익률은 높다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높고 하락 변동성은 작은 걸 사야지. 기대 수익률은 작고 하락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걸 왜 사냐고요. 투자를 할 때 지분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딱 받으면 보통은 이제 본주들이 먼저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라든가 이제 모회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주사들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라든가, 자, 가치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뭐 태양건설 우선주 같은 게 이게 막 급등 나오고 했던 흐름들을 보면 방송에서 이 회사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뭐 폐기물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이제 마케팅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야, 이거 보니까 이 방송을 내가 보다 보니까 이 전문가가 이거 추천하고 하면은 날라가더라 하면서 수급이 한꺼번에 쏠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거나 과열 구간이 있을 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 심해지는데 변동성이 상방으로 심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기 심리까지 붙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버블 국면까지 빠르게 올라가기도 한다. 그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체크해 볼 부분들은 야, 이게 지금 밸류가 얼마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같은 경우,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적정 가치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7, 8만원 구간이 적정 가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 장기적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충분히 와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조정이 지금 구간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만원? 5만원 구간이 깨지고 제가 봤을 때 2, 3만원대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와주면 완전 땡큐인 거고, 2, 3만원까지 안 올 가능성이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거의 2, 3만원까지 와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신규 편입을 이제 고민을 해볼 구간인 거죠. 왜냐하면 적정 밸류가 이제 뭐 한 8만원, 7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대충 보면은 한 4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한 4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자, 이제 이건 편입 포지션을 봐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내려와 줄지 안 내려와 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편입은 내려오면 살 수 있는 건데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어때요? 만약에 안 내려와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더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한꺼번에 다 내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는 비중을 줄여두고 보유를 하는 거예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편입 포지션이 나와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왜? 상승 여력이 많이 크게 안 보이니까. 다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분 가치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통계적인 지표를 좀 만들어서 뽑아보고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구조를 잘 살피면 투자 기회가 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만 이제 잘 체크를 한다 그래도 꾸준히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서 좋은 기회를 좀 많이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 항상 폭락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폭락이 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 폭락이라든가 하락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불편해하죠. 두려워해요. 그런데 투자 경험이 좀 쌓였다 그러면 폭락이라든가 하락 조정을 굉장히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 흐름도 준비를 해놓고 이제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자산들을 골고루 이제 사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포지션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결국은 반영이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지분 가치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추적을 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좋은 기회를 아무래도 많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